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 주연 기자. 오늘 30번째 토머스 패터튼입니다. 토머스 패터튼의 모습이고요. 상당히 진중한 느낌의 에, 초상이죠. 영국 청교도 혁명의 주역 크로멜은 말라리아로 1658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660년 프랑스의 망명가 있던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영국으로 돌아오죠. 영국 역사에서 왕정복고라 부르는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찰스 2세는 프랑스에 가 있는 동안에 연극에 심취하는데, 따라서 왕정복고의 시작은 즉각적인 연극의 부활입니다. 찰스 2세는 두 극단의 쇼나 음악극 또는 스펙타큘러라 부르는 구경거리 공연, 이런 공연들과는 구별되는 본격 연극의 독점권, 프리빌리지를 줍니다. 하나는 토마스 킬리그루가 이끄는 킹스 컴퍼니 극단이고요. 다른 하나는 윌리엄 데버넌트의 듀크스맨 극단입니다. 이러한 극단들을 패턴트 극단이라고 부르죠. 물론 이러한 극단들만이 이 시기 전부는 아니었어요. 가령 조지 졸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졸리는 1248년부터 1259년까지 14명으로 구성된 잉글리시 코미디언 플레이어즈라는 극단을 조직해서 독일에서 폴란드와 스웨덴까지 유럽 전역을 순회한 결의에 찬 연기자입니다. 1255년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미래의 찰스 2세 앞에서 공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60년 12월 24일에 졸리는 왕으로부터 공연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졸리 극단은 콕피트 극장이든 레드불 극장이든 공연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되는데, 1263년에는 런던 외 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는 허가를 새롭게 획득해서 수레 공연을 떠나죠. 하지만 킬리그루와 데버넌트는 졸리의 런던 진입을 일치 단결해서 막습니다. 토머스 킬리그루나 윌리엄 데버넌트 모두 충성스러운 찰스 2세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킬리그루는 왕의 망명식을 함께했고요. 왕의 귀환 후에 궁정의 연회수석이자 일종의 고전적인 어릿광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연극인인 킬리그루는 테니스 코트를 개조한 극장에서 왕정복고의 첫 작품을 올리죠. 내전 중 여관 주인이었던,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죠, 존 로인도 존 해밍과 함께 킹스 컴퍼니의 공동 지배인으로 돌아오고요. 좀 더 나은 무대를 위해 킬리그루는 1263년 브릿지 스트리트에 시어터 로열 극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극장은 1272년에 불에 타고요. 1274년 같은 자리에 현재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인 드루리 레인 극장이 들어섭니다. 킹스 플레이하우스라고도 불립니다. 한편 킬리브르는 첫 번째 시어터 로얄 극장을 지은 후에 너서리라 부른 어린 연기자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죠. 찰스 1세의 벤 존슨의 뒤를 이어 개관 시인으로 임명된 데버넌트 또한 내전 중 왕당파의 전사였습니다. 망명 중인 찰스 2세에 의해 메릴랜드 주지사로 임명되어 미국으로 가던 중에 붙잡혀서 런던 탑에 1년 이상 갇혀 있다가 풀려나온 뒤에 1656년 로더스섬 공성전을 무대에 올리죠. 크로멜의 연극 금지령을 피해서 음악 교육을 표방했는데, 혹지 않은 이 공연을 연극의 첫 번째 오페라라고도 합니다. 이 공연에서 콜맨 부인이라는 현재까지 확인된 영국 최초의 직업적 여자 연기자가 등장합니다. 데버넌트가 셰익스피어의 사생아라는 소문도 있는데요. 데버넌트 자신 그 소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극작가 드라이든의 도움을 얻어가며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다시 쓰는 무모한 작업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일단 청교도들의 파괴를 모면한
셀리스베리 극장에서 공연하던 데버넌트는 1261년 자신의 모든 자금을 쏟아부어서 링컨스 인 필즈에 위치한 라일 테니스 코트를 극장으로 개조합니다. 그리고 킹스 컴퍼니에서 젊은 연기자 토머스 베터튼을 스카우트하죠. 추후 왕실 의전 장관의 명에 의해 두 국단 사이 스카우트와 같은 이러한 과열 경쟁은 금지됩니다. 데버넌트의 사후 1671년 듀크스맨 극단은 도르셋 가든에 좌석수가 1000에서 1200 정도 되는 새로운 극장을 짓습니다. 킹스 컴퍼니에는 마이클 모은이나 찰스 하트와 같이 레드불 극장 출신의 소위 관록 있는 연기자들이 주를 이룹니다. 찰스 하트는 셰익스피어 조카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무대 효과에 의존하는 듀크스맨 극단과는 달리 대사 위주의 정격 연기를 고집하죠. 이 점에서 때로는 극단 운영자인 킬리그로와의 갈등도 야기되죠. 1272년 화제가 치명적이었던 킹스 컴퍼니 극단은 듀크스맨 극단의 흥행 감각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281년 2년 듀크스맨 극단의 주도하에 두 극단이 유나이티드 컴퍼니 극단으로 통합하죠. 그리고 토머스 베터튼이 극단 운영의 책임을 맡고 무대는 드루리 레인 극장을 선택합니다. 극단 운영자로서 듀크스맨 극단의 데버넌트와 그 뒤를 이은 토머스 베터튼의 능력은 확실히 탁월합니다. 실제로 듀크스맨 극단이 단지 기술적 볼거리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었고요. 무엇보다도 토머스 베터튼은 뛰어난 연기자였어요. 타고난 외모에서는 킹스 컴퍼니 극단의 찰스 하트와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베터튼은 펑퍼짐한 외모와 자갈 긁는 듯한 음성을 성격 창조의 천재성으로 보완합니다. 베터튼은 특히 햄릿 역에 일가견이 있었는데 셰익스피어로부터 직접 연기 지도를 받았다는 조집 테일러의 연기에 자신의 해석을 덧입힌 그의 햄릿 70줄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관객의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햄릿에서 아버지 유령 장면에서 유령 역을 맡은 연기자가 자기가 베터튼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베터튼이 자신을 더 두렵게 한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베터튼의 부인인 메리 샌더슨도 극단 운영의 소중한 반려이자 유능한 연기자이기도 했죠. 1741년에 베터튼의 이름으로 연극 무대 역사라는 책이 출판되는데 베터튼이 썼을 리는 없고요. 아마도 출판인인 에드먼드 컬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는 연기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같은 것이 나열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쩌면 베터튼 본인의 메모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베터튼은 몸짓의 우아함을 위해 연기자들이 무용을 배울 것을 권장하고요. 연기에서 눈빛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에 차서 말을 할 때 그의 감성작용이 불타올라 그의 눈에 일종의 불꽃을 피우는데 그렇게 눈에서 튀는 불똥이 그 사람의 언어를 한마디도 이해 못하는 이방인이나 아무리 커다란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귀가 먼 사람일지라도 그의 분노와 격분을 즉각적으로 이해하게끔 작용한다. 이처럼 연기자의 눈에서도 피어오른 불꽃은 관객의 감성을 쉽게 건드리며 어떤 신기한 감정의 전염 현상으로 인해 관객의 눈에도 같은 성격의 불꽃이 피어오르게 한다. 예,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눈빛, 연기자의 눈빛에 대한 생각이죠. 유나이티드 컴퍼니 극단의 드롤리 레인 극장은 이리저리 소유주가 바뀌는 곡절을 거친 후에 1693년 변호사 크리스토퍼 리치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리치가 극단을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전제적이었으므로 1695년 베터튼, 엘리자베스 베리,
앤 브레이스 거들 같은 극단의 주역급 연기자들이 반발해서 극단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터튼 극단은 링커스 필드 극장에 거점을 마련하고 화려한 배역진으로 공연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베터튼 극단은 비극, 그리고 드루리 레이는 희극의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터튼은 나이와 통풍으로 인한 한계를 맛보게 되고요. 어떤 특정 연기자에게 그날 공연의 수익금을 전부 몰아주는 방식을 베너핏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1707년 은퇴를 결심한 베터튼의 베너핏 퍼포먼스는 그 당시 풍속 희극의 대표적인 극작가 윌리엄 콩그리브의 사랑에는 사랑에서 발렌타인 역입니다. 베터튼은 1695년 동료들과 이 작품의 초연 공연을 무대에 올렸었죠. 이 공연에서 베터튼의 수입은 500파운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베터튼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 무대에 섭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소리겠지만 1662년 영국에서 모든 여성 역은 여성이 연기해야 한다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그런 왕의 칙령이 발표됩니다. 이 칙령이 발표되기 전 왕정 복고기 여성 연기자의 등장은 1660년 베터튼의 킹스 컴퍼니 극단이 무대에 올린 오델로에서 데스데모나 역할을 연기한 마가렛 휴즈가 처음입니다. 베터튼의 안목과 뚝심이 돋보인 순간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미모가 돋보인 마가렛 휴즈는 왕의 사촌 루퍼트 제독의 정부가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 당시 여성 연기자들의 일반적인 운명이었고 평판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연기자 네일 귄이 아마 이러한 운명의 전형적인 경우일 겁니다. 네일은 극장에서 오렌지를 팔다가 연기자 찰스 하트의 연인이 되어 1265년에 연기를 시작하는데, 극중 남성 연기자와 재치 있는 대사를 주고받는 역할에 솜씨를 보인 네일은 나이 20에 찰스 2세의 눈에 들어 왕의 정부가 되어 은퇴합니다. 찰스 2세의 눈이 번쩍 뜨인 이 순간 넬은 무대에서 일종의 에필로그 격으로 드라이든의 시를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이든은 자신의 작품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시로 써서 붙이곤 했는데요. 극단의 인기 있는 연기자가 낭송하곤 했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 연기자의 운명과 평판이 다 마가렛 휴즈나 넬긴 같은 것은 물론 아니었죠. 듀크스 컴퍼니 극단의 책임자 윌리엄 데버넌트는 샌더스 부인이나 다벤포트 부인, 데이비스 부인, 롱 부인 등 주역급 여성 연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집에 투숙시킵니다. 예. 그리고 데버넌트의 부인이나 후에 베터튼의 부인 샌더스는 여성 연기자들을 집에 머물게 하면서 연기 훈련을 직접 담당하기도 했었고요. 네, 내일기인의 초상인데요. 확실히 미모가 돋보인 그런 여성 연기자였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